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소통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런데 이 소통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인데요. 여러분께서는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소통 원활히 잘 하고 계신가요? 그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강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간 원활한 소통을 잘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부모 교육 전문가 이명주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 주제가 기적같이 달라지는 소통 대화라고 했는데 이 주제를 마지막에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강연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네. 말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또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이거 외의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화도 아니고요. 소통 대화입니다. 네. 그래서 왜 소통 대화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들려드릴게요. 네. 마지막 강연인 만큼 더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이명주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화요? 그거 대놓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대화가 무서운가? 말하다 보면 왜 우리는 화를 내게 되는가? 내 몸의 기관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프죠. 병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말만 잘 통해도 우리가 행복으로 이루는 길이 아닌가. 말하는데 돈 드냐고 그래요. 말이면 다냐고 그래요. 저는요. 이왕 말하는데 돈이 안 든다면 좀 인심이 후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전체는요. 관계래요.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고요. 말은 우리가 평생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친구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부모교육하면 부모하고 자녀로 우리가 굉장히 국한하기가 쉬운데 세상 사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요. 부모 자녀 사이에서 혹은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필요한 대화 그리고 소통 이것을 제가 소통 대화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통법, 대화법 우리가 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대화하면 저에게 각인된 일화가 있어요. 어느 중학생인데요. 대화요? 그거 대놓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엄마로서 뜨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이에서 대놓고 화내는 시간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진 않는지 남편들이 무서워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보 대화 좀 해 이거죠. 왜 대화가 무서운가? 말하다 보면 왜 우리는 화를 내게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좋을 때보다 우리가 뭔가 작정하고 이 사람하고 할 말이 있을 때 대화를 시도하죠.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대화도 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뭔가 작정하고 대화를 요청했을 때 통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통즉 불통이고 불통 즉통이 아닌가. 통한 즉 아프지 않아요. 그렇죠? 안 통하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의 기관이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프죠. 병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정말 아픕니다. 근데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통하면 온몸이 다 활력을 찾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말만 잘 통해도 우리가 행복으로 이루는 길이 아닌가. 제가 사회성 강연을 하면서 잘 가르치고 싶어도 아이와 말이 통해야 된다. 사람과 말이 통해야 뭔가를 알려주고 듣죠. 그렇다면 대화라는 게 도대체가 뭘까라는 거죠. 제가 소통 대화라고 한 것은요, 불통 대화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통, 대화, 수칙이라고 한자까지 써놨는데 우리가 규칙이나 비법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이러한 수칙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킨다면 너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 서로 오갈 것이 아닌가. 물론 그 가운데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음으로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잖아요. 제가 메일을 열었을 때 굉장히 반가운 글을 읽었습니다. 둘이서 동시에 노래할 순 있어도 동시에 짓거릴 순 없다. 말할 순 없다가 아니라요. 짓거리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이미 말이 아니라 떠들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내 말을 나는 짓거리는 건 아닐까? 상대방에게 내 말이 말로 전해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있잖아요. 진짜 가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만큼 말 많은 게 없고요. 말만큼 돈과 연결되는 게 또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봅니다. 내 말의 가치는 얼만큼일까? 그 생각만 하더라도 나는 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은 새 장 밖을 날아간 새와 같다잖아요. 그런데 불러들일 수 없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하지만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날아갔어 라고 할 것인가, 다시 수습할 것인가, 이것이 또 대화에서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습할 수도 있고요. 깨진 관계가 아니라 있는 관계가, 연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가치와 돈으로 연결된다면 저는 빚 가운데 가장 무서운 빚,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바로 말빚이라고 생각해요. 이자와 원금이 아니라 있죠. 어떤 식으로 해도 그 사람에게 닿은 그 빚은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도 못 잊어.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못 잊는다는 거잖아요. 혹시나 나의 말이 대화하자고 해놓고 혹시나 트라우마를 주는 건 아닐까? 상대에게 깊은 상처, 큰 상처 주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려고 시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함부로 한 것이 아닌데도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대재앙을 일으킨다 해서 제가 대화가 대화 이렇게 썼습니다. 대화는요, 마주 말하기예요. 마주 이야기하다. 마주 대자에 말씀 하자거든요. 너와 내가 마주하면서 혹은 45도, 15도 각도 다 좋습니다. 함께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대재앙을 일으키는 거고 당신이랑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할 때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 1순위로 대화가 되는 상대라는 이야기할 때 굉장히 내심 반가우면서도 한편 혹시 내가 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을 준비는 안 되어 있는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대화에서는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가 잘 듣고 잘 말하는 것까지도 가야 될 바로 소통 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말빚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말 한마디 천냥빚이 당연히 나오죠. 저는 50대 자매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남동생과 오빠가 없이 2명이에요. 엄마가 80대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어렸을 때 얼마나 아들이 없어서 이 엄마가 노심초사했겠어요? 근데 다행인지 언니가 여간 똘똘하고 똑부러지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정말 잘하고 그래서 아들 못 낳은 서름을 그나마 엄마가 달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동생이에요. 늘 언니에게 치이고 살았죠. 결혼도 잘했습니다, 언니가. 동생은 뭐 그러저러 잘 삽니다. 근데 50대 언니가 말 그대로 폭망을 한 거예요. 동생은 한편 내가 도와줄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하면서도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언니네 집 전월세 보증금이라고 하죠. 우리로 5천만 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언니가 조금은 어떤 기대를 또는 미안해할까 아니면 당당할까 늘 당당했던 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니가 동생에게 얘기하더래요. 정말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몇 글자에 참았던 소름이 터지더랍니다. 동생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언니는 언니지. 그러니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말자 하면서 언니를 대했는데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여러분 말 한마디 천냥빚이요. 이 천냥이라는 것이 엽전 10만 개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큰 돈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나는 말빚을 지는 사람이냐 천냥빚 갚는 사람이냐 말하는데 돈 드냐고 그래요. 말이면 다냐고 그래요. 저는요 이왕 말하는데 돈이 안 든다면 좀 인심이 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른이지만 저는 늘 인정 욕구와 칭찬 욕구에 목마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누가 잘한다고 하고요. 인정해주면 우리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인 우리도 이렇게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고 풀이 죽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렇다면요. 돈 안 드는 말 잘하자고요.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 말을 우리가 혹시 한다면 내 말을 그렇게 누군가가 받아들인다면 근데 특히 부모 자녀 사이 가까운 사이에서 있잖아요. 되게 말 듣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요. 소통 대화에 대한 것 이것만 지키면 정말 많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오늘 저도 소통 대화하지만 여러분은 그동안 들으셨고요. 앞으로도 또 이 주제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자 동시에 언어적 동물이에요. 말 빼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면 다예요. 그래서 소통 대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다시 또 들어도 명심하고 실천해야겠구나. 몇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말하지 말고 대화하자. 말을 하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을까요? 듣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또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왜 내 말이 하고 싶을까? 화자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해야지. 청자는 무슨 말 하려는 거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자와 청자를 골고루 겪지요. 근데 상대가 말할 때 나는 다음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의심받죠. 내 말 듣고 있는 거냐고. 말하지 말고 대화하자라는 건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하고요. 특히 자녀를 앞에 놓고 가르칠 때는요. 대화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은요. 화를 내요. 왜 묻는데 대답을 안 하냐는 둥.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자격지심을 느끼면서 엄마 말이 또는 아빠 말이 말 같지 않냐고 하면서 이런 말 앞으로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스스로가 내 말을 한 푼어치 가치도 없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책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준비된 화자라서 그럴 수 있다. 또 하나가요. 말을 너무 잘해요, 요즘. 말 못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말을 합니다. 가장 갈등이 많이, 말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냥 우리 흔히 영어로 갈게요.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말싸움 할 일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모국어로 우리 얘기로 할 때 있잖아요. 지지 않습니다. 왜요? 할 말이 많아서. 할 말이 많아서 다 알아들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요. 예의를 안 지킵니다. 다 듣지 않아요. 우리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띠해 말이 싫어하는 말 시리즈가 막 카톡으로 돌아다녔잖아요. 말어리 끊지 말아요. 말어리 끊는 사람 여러분 좋습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데 치고 들어와요. 제 딸이 여고 다닐 때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면요. 진짜 교실이 떠나간대요. 서로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말 끌고 들어가는 거. 왜? 한정된 그 시간에 내 얘기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그때 정말 제잘제잘 할 말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어리 끊는 사람, 치고 들어가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대를. 말꼬리 잡는 사람, 어떻습니까? 씨 한 번 했다고 다시 한 번 말해봐, 다시 한 번 말해봐 이러면서 그 한 글자 가지고 대화를 잇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다 보면 실수도 해요. 실언도 합니다. 그럴 때 넘어갈 수 있는 것, 우리 사회성 얘기했잖아요. 관용과 유연성, 부모와 자녀 또는 우리 관계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친한 사이에서는. 말머리 돌리는 거. 어떤 사람이요, 무슨 얘기인 걸 하고 있는데 한 남자분이 그러더래요. 아, 그러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말하던 사람은요, 얼마나 민망할까. 그래서 예의 지키는 거예요. 제가 네 번째 호칭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대화라는 게 있죠. 잘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잘 되면 우리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로 이야기는 끝나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요? 내 마음과 당신 마음이 딱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안 될 때 예의를 안 지키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호칭이에요. 너, 야. 반드시 내가 지금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아. 내 기분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할 때 나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호칭 조심하자. 그래서 가급적 애칭 부르세요. 우리 여보, 우리 허니, 우리 자기. 그리고 아이 이름. 명심해야 됩니다. 요거 지키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툭 나가버려요. 야, 너 뭐라고 했어? 도대체 당신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매사 따지는 말투가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요, 콘텐츠보다 말투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말투, 우리 뉘앙스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말하다 보면 물어도 봐요. 궁금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집 부릴 때는 왜 고집 부리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말할 땐 무슨 이유인지 궁금할 때 왜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부터 이제 대화에 재앙이 일어나는 전조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부드러운 궁금함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또 반대 의견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할 때 왜를 씁니다. 근데 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말투로 쓴 적이 많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어 기제가 탁 형성이 돼요. 막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떤이라는 질문을 하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물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못 기다려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겨우 제가 3초 했습니다. 길지 않아요? 3초도 제가 조금 빨리 센 겁니다. 우리 1초도 안 기다려요. 왜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그쳐요. 우리의 왜는, 우리의 무슨 일이 있었니는요, 다음 말을 하기 위한 작전일 뿐이에요. 애도 알고 듣는 나도 알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무슨 어떤을 물을 때는요, 몸을 좀 가야 됩니다. 어디로? 그 사람한테. 그 다음 궁금하다는 진심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 무슨 어떤 할 때 어떤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뒤로 가요. 내 몸이 경청과는 멀어지는 거죠. 소통, 대화의 수칙은요, 들음의 미학이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경청의 미학 하고 싶었는데 들음의 미학이 훨씬 더 멋지더라고요. 들음, 말함. 어떠세요, 여러분? 경청은 악마의 마음도 훔친대요. 여러분 지금 너무 경청 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어디로 오고 계신 줄 알아요, 몸이?
약간 앞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 약간 저쪽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비움을 통해서 듣는다고 장자가 이런 들음의 4단계를 얘기했는데 뭐 비움까지는 그런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2단계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로 듣기, 마음으로 듣기. 귀로 듣고요, 마음으로 들었는데요. 상대방이 그걸 알아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묻죠. 내 말 듣고 있어? 진짜 그 말할 때 절망스러워요. 그거 묻기 전에 나에게 듣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들음을 보여주는 2가지. 듣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얼굴을 본다? 얼굴을 쳐다본다가 아니라 바라본다. 느낌 다르죠? 상체를 약간 기울인다. 이게 진정한 경청이에요. 약간만요. 1도만 기울여도 돼요. 그거 보입니다. 듣고 있음을 들려줄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듣고 있음을 보여주라고 했죠? 들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지금 이미 하고 계세요. 예. 네. 자, 해볼게요. 서술어로 리액션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속상했어. 자, 부모가 그 말 들으면 또 미어져요. 진짜 속상해요. 아이가 속상해하면 진짜 몇 배로 속상해요. 왜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요. 서술어로 리액션. 진짜 속상했어. 그러면 속상했어 하면 돼요. 속상했어. 여러분 이게 에코익입니다. 같이 반응하라고요. 이때 주의할 점. 영혼 없는 리액션 하지 않기. 다 보여. 그렇죠? 그 다음 들려주는 거. 맞장구와 추임새. 맞장구는요. 뭔지 아시죠? 서로 마주보고 장구 치는 거면 투닥 툭탁 툭탁 툭탁. 이게 맞아야 돼요. 맞장구거든요. 추임새. 고수 아저씨가 앉아서 투닥 툭탁 뚝딱 그렇지 얼쑤 잘한다. 이게 우리 추임새는요. 짧은 추임새가 있고 긴 추임새가 있어요. 긴 추임새는 명창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났을 때 좀 길게 쉬어야 할 때. 그때 북 두드리면서 잘한다 얼쑤 그렇지 어이 툭탁탁 하면 벌써 숨차 골랐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 대화에서는요. 짧은 추임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이 정도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화는 신뢰예요. 듣는지 안 듣는지 미심쩍어 하면요. 말하는 나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데 자꾸 말 시키면요. 이것도 화나요. 모처럼 대화하자고 했는데 애가 성의 없어 보이면 들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소통 대화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해결사 되지 말아라. 너무 똑똑해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여친이 뭐 안 샀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야 잘했지. 네가 신발이 없냐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오빠 나 있잖아. 오늘 세일했는데 갔을 때 샌들 안 샀다? 너 신발 많잖아. 여러분 지금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사고 싶었을 텐데. 잘했어 애기.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건데. 어느 방송에서요. 아이와 함께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속전속결 해결사형이냐 쓰담쓰담 감정 코치형인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금붕어가 죽었어요. 아빠 금붕어가 죽었어.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너 괜찮아. 우리 피자 좋아하지? 피자 먹으러 갈까? 빨리 감정 전환하고 싶어서 이 슬픔으로부터 빨리 헤어나오게 하고 싶어서 무시형. 뭘 그까짓 거 갖고 그래. 또 사면 되지. 혹시 우리는? 근데 이거 다 있죠. 아이를 위한 말이에요. 억압 비판형. 또 끝쳐. 엄마 아빠가 죽어도 그보다 설지는 않겠다. 네가 운다고 금붕어가 살아나? 여러분 가장 모진 말을 많이 하는 분이 부모예요. 이유 말씀드렸죠. 제가 사랑해서 빨리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우리 아이를 빠져나오게 다시 좋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아이는 이게 평생 갈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평생 빚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요. 아이메시지와 유메시지인데 사실 우리가 아이메시지는 다 알아요. 너 때문에 그래. 당신 왜 그러니? 유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대화에서는요. 내 생각엔
이라고만 아이메시지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남 탓하는 상황이 올 때는요, 아이메시지 쓰세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면 좋겠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라고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Y 메시지, U 메시지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맙다. 좀 위로가 된다. 당신 덕분에. 대화에선 이 두 가지가 다 사용해야 돼요. 반대로 쓰면 안 돼요. 내 덕분이지. 거봐, 내 말 들으니까 잘 됐지.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I 메시지와 U 메시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훨씬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요. 단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나왔네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감정이 뭐길래? 감정적이 되지 않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정적이 되기만 하고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얘기예요. 제가 그걸 읽는 순간에 우리 누군들 이런 이야기에서 나는 안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감정적인 거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감정에 끌려가지 말어라. 특히 아이랑 있을 때 있죠. 감정에 끌려가는 모습 보이면요, 우리 권위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는 사람 아니에요? 우린 감정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애들보단 나아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성인,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조절 능력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어떤 분이 이사를 하셨는데요. 이사하면 2, 3일 동안 바쁘시죠? 모두 점검 오고 모두 이으러 와야 되고 모두 설치하러 와야 되고 가뜩이나 이사해서 힘든데 약속이 착착 맞으면 되는데 직장까지 다니게 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건 그나마 잘 진행이 됐는데 어느 곳하고는 안 맞은 거예요.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부글부글부글. 이 속 끓어요. 속 상해요. 근데 통화를 하다가 아니 요즘 이런 데도 있어요? 거칠게 나가는데 아들이 쓱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며칠 날 제가 몇 시 그분 듣게 몇 시 그러면 만나서 어떻게 처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저도 시간 잘 지킬게요. 예, 감사합니다. 물 마시던 아들이 와서요, 엄마의 등을 이렇게 해서 아유 엄마, 우리 엄마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요. 감정 표현하는 거지 감정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말싸움이란 말 많이 합니다. 저는 싸움 가운데에서 져줘야 될 것이 말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거지 지려고 하는 싸움은 없어요. 근데 말에는 이런 말이 통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있죠. 시시비비 가리려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 있죠. 아닐 때 멈춰야 돼요. 그래서 소통, 대화, 수칙. 우기지 마라. 우리 알아요. 말하면서도 이거 아니야. 우리 이미 셀프 피드백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죠. 중언 부언을 피하고 망집을 버리래요. 망집 찾아보면요, 망령된 고집이래요. 망령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에게 오는 거라고요. 혼미한 정신이에요. 정신 흐릿할 때, 정신이 흐릿하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건 뭐냐면 감정적이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걸 수습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요, 그냥. 왜? 지고 싶지 않아서. 그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하거든요. 빨리 깨닫느냐, 인정하느냐, 그리고 사과하느냐, 그렇지 않고 우기고 있는 거 알면서 가는 거냐, 요 사소한 차이가 대화를 소통 대화로 이끌고 불통으로 저 사람 참 이상해로 가는가, 한푼어치 가치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 너무 사실은 작은 차이예요. 알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요, 인간은요, 더 나은 방향으로 항상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우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 대화 여지 남겨야 돼요. 여지. 저도 참 많은 대화를 하겠죠. 많은 말도 하겠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안 갈 때 끝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후회할 걸 알면서도
내가 여기서 그냥 끝장내겠다라는 마음이 아닌데도 내가 끝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앞으로 엄마한테 말하지 마. 나도 안 할 거야. 너무너무 시시한 말이에요. 정말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근데 그 말하면서 내가 또 깨달아요. 참 엄마답지 못하다, 부모답지 못하다, 어른답지 못하다, 애한테 도대체가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굉장히 감정이 고조에 올라갈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얘기 잘 들었어. 말 같지 않은 말이지만 잘 들었어요, 일단은. 우린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 말이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이 안 통한다고 느낍니다. 자, 네 얘기 잘 들었어. 들었잖아요. 내가 네 말을 따르겠다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가, 아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너도 생각해봐 하지 마세요. 우리 있잖아요. 이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 요만큼 양보했는데 너도 왜? 알았지? 이거 말고 엄마가 생각해 볼게. 여기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아이들 알아요. 아, 참 우리 부모님 멋지다. 화날 텐데. 분명히 화난 거 우리 알거든요. 아이들도.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이제 우리 다시 얘기해 보자. 그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살면서 그럴 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보다는 석연치 않고 뭔가 찜찜한 거 많거든요. 그럴 때 어른답게 그 자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어른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소통 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면 어떨까요? 방해받을 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 대화를 위한 팁 3가지 가져왔어요. 제가 오프, 아웃, 오케이, 오오오 넣습니다. 아주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첫 번째, TV 끄세요. 요즘은 카페에서 뭐 부부들 많이 이야기 나누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이나 또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 집에서 하는 경우 많은데 TV 켜놓으면 내가 그걸 보고 싶어서 거길 보는 게 아니라요. 왜? 흘끔거리고 흘깃거리게 돼요. 여러분 나랑 대화할 때 누가 여기 흘끗거리고 저기 흘끔거리면 어떠세요? 기분 나빠져. 기분 나빠지면 진심으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 시작이 돼요. 스멀스멀 의심과 미심쩍은 것으로 저 사람 내 말을 또 안 듣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뭐 들고 오지 마세요. 뭐? 휴대폰. 휴대폰이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은 손에 늘 쥐고 있어야죠. 우리가 편한데 가져오면 어때요? 괜히 들여다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서서 하지 마세요. 특히 아이하고 어른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앉으세요. 앉아서 이야기 나누세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속은요 보여야 돼요. 버선 속은요 뒤집어서 보인대요. 사람 속은요 말로 보여요. 말로 보여요, 여러분. 근데 버선 속은요 단순해요. 사람의 마음은 심연이에요, 심연. 그래서 우물은, 깊은 우물은 봐도 요 얼마나 됩니까? 사람 속 모른대잖아요. 내 속을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못 보여주면서 아우 속 상해. 제가 속 해놓고 컴마 상하지 말고 했습니다. 속상해 그러잖아요. 붙여서 써요. 근데 속 상하다 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내장 기관이 상한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속 끓인대요. 내 몸이 건강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통즉 불통이란 말 저는 너무 명언이에요. 불통, 즉통. 특히 내 속이 썩어. 상하다 못해. 어떨 때예요? 내 좋아하는 이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될 때. 내 마음 몰라줄 때. 근데 가는 말이 고와야 뭐래요? 그러면 당신 탓이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대화 수칙. 불통 대화가 아니라 소통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 대화 수칙을 지키면 어떨까? 당신 말이면 다야? 가 아니라 내 말 이거 괜찮은가? 먼저 체크하는 것. 이게 바로 있잖아요. 감정적이 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5만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아 하고 벌리면 그 사람이 내 속을 볼까요? 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해서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는 건 잘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나는 과연 잘 듣는가? 50대 50은 아니더라도,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때, 그러면 듣는 거 70 가지 않을까요? 30, 내 말하는 것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통하는 소통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를 던집니다. 나는 속 통하는 그런 소통 대화를 하고 싶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너하고 나하고 당신과 내가 속 통하는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행복의 전체는요 관계래요.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고요. 말은 우리가 평생 함께 해야 할 우리의 친구거든요. 말 가지고 적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을 만들고 내가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소통, 대화, 수칙 몇 가지, 여러분 혹시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함으로 반드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누군가 대화할 때 저가 지금 얘기한 그 몇 가지를 좀 잘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강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소통, 대화하면서 건강한 관계 만드셔서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강연 중에서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나하고 적수가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너그러워져야 돼요. 같이 끌려가면, 왜 이런 말이 있어요. 소인배를 적으로 두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언가 나한테 명심할 말을 좀 하나 탁 줘서 내가 끌려가면 결국은 진짜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강연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지는 게 이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로 있잖아요. 질질 끌려가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참 짠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감정적이 된다라는 건 결국 감정에 내가 끌려가는 건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네. 누구도 그런 초라한 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몇 가지, 뭐 이게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감정 조절이기도 한데 네. 몇 가지는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 순간 내가 지금 소인배랑 내가 지금 왈가왈부 할 것인가 해도 좋고요. 네,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겨가지고 얻는 게 뭔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도 되고요. 내가 감정 끌려가는 내 모습을 한번 떠올리는 것도 될 것 같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한 가지 정도
지혜는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길어져요. 그 상황이. 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정말 오래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내 감정을 빨리 감정적인 것에서 끊어내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생각하는 부모 교육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핵심. 아. 첫 시간에 제가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가정이야말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가장 핵심 단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 행복한 가정이 모이면 네. 행복한 사회와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잘 살자. 이게 바로 전 부모 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아. 뭐 또 내일 또 저는 또 다른 핵심을 또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에게 떠오르는 건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 네. 이것이 부모 교육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를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게 부모 교육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까지 4주 동안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4주 동안 함께 하셨던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강을 저에게 의뢰를 했을 때 참 많네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정하다 보니까 너무 정할 게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제가 4강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드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나 시니어 부모님이나 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래도 내가 살면서 참 이런 부분들 내가 놓치고 있었네 하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제가 여기 온 보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덕분에 좋은 강연으로 함께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4주간 귀한 강연을 해주신 이명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4주간 함께했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다락방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